에듀테크가 들어온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데요. 에듀테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본인 스스로 학습에 동기화돼서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기존의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학교 교육이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건데요. 평균의 함정이란 뭐냐면 학교가 처음 생길 때 한 명의 교사가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진도를 나가야 되는 이런 과업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해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간의 격차가 이렇게 심한 교실의 경우에는 잘하는 애는 빨리 나가지만 못 따라가는 애들도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AI를 기반으로 하는 이 에듀테크가 등장하면서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해주고 수준에 맞게 학습을 도와주는 이런 걸 AI 튜터라고 하는데요. AI 튜터가 생기면 우리 통마미들이 걱정하시는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이런 에듀테크에 들어오면서 학생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학생들의 학습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표정이라던가 이런 활동들까지도 이런 걸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생들이 학습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 따라가고 있는지를 잘 분석해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듀테크가 들어오면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듀테크가 들어온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데요. 우리 통마미 분들이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시면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전과가 있었고 중고등학교에도 참고서 문제집 다 있었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걸 다 두 번, 세 번 하는 애들이고 공부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걸 안 하는 경우죠. 에듀테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본인 스스로 학습에 동기화돼서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과 통마미, 여러분들, 엄마의 영향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고 시스템이 있어도 관심을 갖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부모와 보호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전문적으로 해주셔야 될 분은 바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통마미 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챗GPT가 나오면서 학습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대학 입시가 우리나라 교육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제일 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입 제도가 바뀌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습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요. 평가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생성형 AI 시대, 또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는 기존의 오지선다형 수능 제도가 완전히 바뀔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지선다형 시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정성인데 서술형 평가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술형 평가를 하면 채점의 공정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채점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시간도 많이 들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대입제도를 바꾸지 못해 왔습니다. 많은 교육학자나 교육자들이 오지선다의 지식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이제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예측하고 알고 있지만 오지선다형 수능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평가제도, 공정성이 높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찾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AI가 발전하고 생성형 AI가 생겨나고 하면서 서술형 평가를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술형 평가라는 건 학습자들의 역량을 조금 더 심화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평가로서는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입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영어의 경우에는 이미 서술형 평가를 컴퓨터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플의 경우에도 논술 시험이 있는데요. 그걸 다 컴퓨터가 지금 채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사람 3명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신뢰롭게 평가하는 것으로 지금 개발이 된 상태거든요. 한글의 경우에는 한글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이런 AI가 없었는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생성형 AI는 한글에 있어서도 잘 이해하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형 평가를 한글로도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졌다. 여러 AI 도구를 사용하면 말하는 게 바로 글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요. 그걸 바로 또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술 평가의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걱정이 크실 텐데요. 그동안의 평가가 읽고 쓰기에 역량을 진단했다면 앞으로 미래의 평가는 말하고 듣기 그리고 쓰기의 경우에도 글쓰기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이런 제도들이 생기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서술형 평가라던가 더 심화된 평가를 하려면 아마도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대입에 적용되는 건 2032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게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보다 어린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맘이 여러분 중에 자녀가 뭐 중학생이다 그러면 현행 제도대로 대입을 준비하는 것이 맞고요. 그거보다 아주 어린 나이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미래의 변화, 제도 변화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입 제도도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있는 일부 하고 있는 논술 시험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엄청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수행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업 사회에서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고요. 이런 것을 영어로 knowing이라고 하는데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이 암기하고 이해한 것을 묻는 이런 평가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평가가 이렇다 보니까 실제 학교 교육에서의 활동도 지식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이 진행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미래 사회에서 AI가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 이상으로 이런 지식을 활용해서 더 높은 차원의 활동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식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적용해보고 평가해보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것까지 이룰 수가 있는데요. 이런 활동을 이런 doing이라고 하는 실제로 하는 것,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학습이 팀 프로젝트라든가 개인 프로젝트, 또 연구 활동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토론이나 함께 연구하는 탐구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이제 이런 지식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걸 활용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전환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차원적인 학습을 학교 활동에서도 하고 그 활동의 결과들을 가지고 대학 입시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부분적인 어떤 활동들, 서술형 평가나 수행 평가, 대입에서의 논술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전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이 기존의 지식 중심의 노잉만 하던 교육의 패러다임이 노잉과 두잉이 결합된 지식을 바탕으로 적용해보고 활용하는 방식의 교육으로의 전환, 이게 제가 보고 있는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좀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기존에 하던 학습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우리 통마미 여러분들도 어릴 때 많이 했던 게 역사를 공부할 때도 갑오경장이 몇 년도고 신미사변, 을미사변 이런 것들이 몇 년도인지를 외워서 순서를 외우고 그랬었는데 이런 학습의 방식이 이제 바뀌어서 이런 사건은 왜 일어났고 배경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결과랑 이어지는가 이런 논리적인 지식의 구조를 갖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고요. 이런 것들을 현재 상황에 적용해보고 또 판단해보고 하는 활동 중심으로 바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의 방법이나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런 게 이제 미래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래서 준비할 게 많겠다라고 예상이 됩니다.